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함께 하는 게 좋을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같이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 따로 받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델러 성형외과 타구입니다. 눈썹 하수가 있거나 눈처짐과 눈썹 처짐 등으로 인해서 미용적 기능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이마 거상술을, 그리고 이마가 넓어서 스트레스인 분들은 이마 축소술을 하실 텐데요. 눈썹, 이마 처짐도 해결하고 싶고 넓은 이마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이마 거상과 축소를 같이 생각하시겠죠.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함께 하는 게 좋을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같이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 따로 받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수술을 같이 받을지 순차적으로 받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 탁! 자, 첫 번째 질문. 이마 거상을 하고 싶은데 이마가 넓어요. 혹은 이마가 넓어서 이마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마 거상도 필요한 눈이래요.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둘 다 필요해서 100% 둘 다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따로따로 수술하는 것은 장점이 없다고 봅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두 수술의 방향이 반대라서 따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거상, 축소, 동시 수술의 경험이 적어서 아직 잘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수술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고 동시 수술로 각각의 수술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두 수술을 따로 하는 건 흉터만 이중으로 만들고 회복 기간만 2배로 늘어나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수술을 하고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자, 이마 거상을 할 건데 이마나 헤어라인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서 나중에 너무 뒤로 헤어라인이 누워 보이거나 헤어라인이 벗겨져 보이는 경우에 축소를 나중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간 애매하게 넓거나 아직은 헤어라인이 뒤로 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이마 거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마 축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마 거상을 하고 이마가 안 넓어지는지 또는 헤어라인 뒤로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는 술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마 거상 축소를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는 케이스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요즘은 연령대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얼굴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 시 예측을 통해서 이마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눈썹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측정하여 이마 거상 후에 상안면, 중안면 비율이 1.1:1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상안면과 중안면 비율이 1:1 정도 되는 경우에도 얼굴의 형태가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분들의 경우에는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택은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마가 이미 좁거나 수술 예측을 통해 얼굴의 비율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축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권하지 않겠고요. 이마가 넓은데 이마 축소를 권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일단 머리숱이 너무 적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전에 이마 축소 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관상절개라고 하는 수술법으로 이전에 다른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는 혈류의 문제로 이마 축소 후 부작용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만 추천드리고 최대한 모발이식으로 채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마 거상 축소 동시 수술 시에 회복기간은 단일 수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마 거상을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마 거상 축소 동시 수술과 회복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 축소만 생각하고 왔다가 이마 거상까지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마 거상이 이마 축소보다는 회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복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마 축소만 할 경우는 얼굴 쪽은 거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 거상과 이마 거상 축소의 경우에는 이마, 눈썹, 눈, 콧잔등까지 붙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마 축소는 초기부터 얼굴이 붙지 않아 사람 만나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반면에 이마 거상과 거상 축소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1-2주는 멍붓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과교정을 하기 때문에 1-2달 정도는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마 거상 축소를 같이 하는 게 효과 면에서는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흉터 면에서부터 설명드리면 거상 축소를 동시에 하게 되면 축소 수술의 절개로 두 가지 수술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수술을 따로 받는 것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술의 효과 면에서는 고정은 각각의 수술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전 고정법 영상을 상단에 끼워 놓을게요.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유지력 면에서는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 한 명의 얼굴에서 이마 거상만 했을 경우와 이마 거상 축소를 동시에 했을 경우 만들지를 못하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은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마 거상만 했을 때는 남는 두피 조직을 정수리와 뒤통수 쪽으로 아코디언 접히듯이 밀어 올려주는
수술이고, 이마 거상 축소를 했을 때는 남는 조직을 이렇게 제거해 버려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남는 조직, 즉 다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없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상 축소를 같이 하는 것이 10년에서 20년 후의 결과는 조금 더 유지가 잘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서, 심지어 이마가 좁은 경우에서 굳이 축소를 해가면서 거상을 할 필요는 없고, 이마가 좁은 경우는 남는 조직이 정수리와 두피의 넓은 부분에서 잘 퍼져서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기 결과도 좋게 유지가 됩니다. 테일러 탁! 자, 오늘은 이마 거상 축소를 따로 수술받는 것과 동시에 수술하는 것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 두 수술 모두 필요한 분이라는 전제하에 효과, 흉터, 회복면에서 두 수술을 한 번에 받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수술 전 예측을 통해 두 수술 다 꼭 필요한 수술인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 수술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수술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